포인트 59 세계 기본 원리입니다. 자, 2025년도부터 교과목의 개편이 있었죠. 자, 교과목 개편에서 좀 색채 부분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배색과 조색에 관련돼서 우리 교과목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색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배색, 색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쓸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색에 대한 부분, 색을 만드는 거. 자, 이 조색에 관련된 건 원래 컬러리스트 부분에서 많이 다뤄졌던 부분인데, 자, 이게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부분에도 좀 추가가 됐다는 부분. 기존에 공부하셨던 부분은 조색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59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색의 기본 원리, 우리 색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자, 01 색 개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색에 대한 부분 있는데요. 자, 색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봐야겠죠. 색이란 빛이 눈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지각 현상이다. 자, 색이라는 거는 빛이 있어야 되고, 눈에 시각적인 기능을 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물체도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지각적인 현상이죠. 자, 물체의 형상을 인식시키고 지각시켜주는 시각이 근본 원리가 되고요. 반사, 흡수, 투과, 분해, 굴절 등을 통해서 눈의 망막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물리적 지각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색채는 무엇일까요? 색채. 색채는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심리적 현상에 의해서 성립되는 시감각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를 수 있겠고요. 지각되어진 모든 색과 지각을 배제한 순수 색감각입니다. 색채는 의미성, 질감, 상징성, 대조와 대비, 착시 현상, 거리감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데 중요한 디자인 원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보면 우리 포인트도 제가 색채 관해서 쭉 넣어놨는데요. 그중에서 색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도 파악하고, 색상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 색채에 대한 대비 현상, 여러 가지 착시 현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리감, 양감, 촉감, 후각 뭐 이런 다양한 공간학적인 부분들도 우리 수업 자료 안에 담아져 있으니까요. 같이 이 색채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색지각의 3요소 보도록 할게요. 색을 지각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것은 색지각 3요소인 광원, 빛이죠. 물체,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하거나 할 수 있는 물체, 그리고 시각, 눈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지각하게 됩니다.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의 망막을 자극해서 지각될 때 빛 에너지가 전기화학적 에너지로 바뀌어 대뇌에 전달되고, 개인의 주관적인 색 경험을 바탕으로 신호와 정보를 해석하게 됩니다. 저좀 자세한 내용들이 또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니까 이 정도 색 요소 뭐냐? 광원, 물체, 시각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색지각의 3요소 요 세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시광선과 스펙트럼. 자, 우리 빛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시험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가시광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빛의 범위,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빛의 범위는 380 나노미터부터 780 나노미터까지의 파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380 이하인 짧은 광선은 보통 자외선, X선 등으로 주로 의료기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780 나노미터 이상인 경우 긴 파장, 장파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장파장인 경우에는 적외선, 레이더, 라디오, TV 전파 이런 데 라디오, TV 전파 같은 것에 쓰이게 되는 게 780 나노미터 이상 장파장이라고 부르고, 380 이하는 단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자외선, X선 이렇게 우리가 의료기기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들이 보통 단파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시광선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낮은 파장과 장파장과 장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활용되는지까지 알아두시면 약간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 나와져 있는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답을 유출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옆으로 넘어가면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스펙트럼은 백광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시키면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색깔들 띠가 쫙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정확하게 7색깔로 분할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7색깔 무지개라고 부르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6가지, 6개의 무지개 색상, 5개의 무지개 색상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게 그라디언트처럼 색이 쭉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으로 띠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1966년 아이작 뉴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뉴턴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각도가 다르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광기인 프리즘을 통해서 이 가시광선을 얻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적인 색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색채 관련된 그런 연구나 그런 용어들을 많이 개발한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뉴턴입니다. 스펙트럼을 이제 가시광선 색을 만들어내는 그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02번 눈의 구조 및 기능입니다. 자, 눈의 구조 및 기능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오답으로 이렇게 체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단어가 약간 한자 용어라서 눈에 확실하게 탁 들어오는 가능성이 좀 적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4가지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세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부분 요 4개 중에 하나예요. 요 4가지 추상체, 간상체, 방명시, 명소시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추상체에 대한 부분. 원추세포라고도 하며 밝은 곳에서 대부분의 색과 명암을 모두 구별한다. 그걸 명소시라고 하죠. 밝은 곳에서 색과 명암을 구별하는 거. 어디서? 추상체에서. 추상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체에 이상이 생기면 생맹, 색약 이상현상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생명, 색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추상체의 이상으로 발병을 하는 거죠. 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색 구분이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추상체는 해상도가 뛰어나고 색채 감각을 일으킵니다. 추상체에 의해서 해상도나 색채 감각 같은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간상체는 또 뭘까요? 추상체는 색과 명암 구분이라고 외우시고, 간상체는 막대세포라고도 불리고요. 어두운 곳, 암소시, 어두운 곳에서 흑백의 명암을 구분한다. 얘는 암소시에서 명암 구분하는 거. 그건 간상체. 고감도의 흑백 필름과 같다. 얘는 칼라를 인식하진 않아요. 간상체는 대신 흑백으로서의 그 명도 값을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간상체입니다. 간상체는 빛에 민감해서 어두운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네, 방명시. 해질 무렵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전환되는 시점에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 그거를 방명시랍니다. 추상체와 간상체. 추상체는 밝은 곳,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가 지고 다시 뭐 어두워지고 아니면 해가 뜨고 어두웠다 해가 뜨고 이렇게 변환되는 시점이 있죠. 자, 그럴 때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거를 방명시라고 합니다. 방명시. 그다음에 명소시. 색을 느끼는 추상체가 주로 작동하는 시각 상태를 우리는 명소시라고 합니다. 추상체가 작동하는 시각 상태, 그것을 명소시라고 한다. 그래서 추상체, 간상체, 명소시, 암소시, 방명시, 명소시. 자, 요 단어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물체의 색이 나옵니다. 자, 물체색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대부분 표면색일 거예요. 불투명한 물체 표면에서 느끼는 색, 사물의 재질, 형태, 위치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대표적인 뭐 사과, 빨간색, 바나나, 노란색 이런 것들은 표면색입니다.
근데 우리의 물체색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빛의 반사, 투과, 흡수, 굴절, 평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체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물체의 고유한 색을 물체색에 부르고 그 물체색은 재질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은 표면색 같은 경우에는 표면색은 불투명한 물체에서 느껴지는 사물의 색채를 표면색이라 부르고요. 평면색은 주위의 지각 요소, 질감이나 환경을 배제한 순수 색자극으로 부드럽고 미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게 평면색이라고 부릅니다. 경영색은 거울색이에요. 경영색도 간혹 시험에 몇 번 등장을 했었어요. 거울색이다. 경영이 이제 거울이라는 한자어인데 완전 반사에 가까워서 거울에 비친 대상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고유한 거울면에 색이 있을 경우에는 거울면에 색이 지각되고 그 배후에 대상이 있다고 지각하게 됩니다. 또 금색 표면에 나타나는 색이죠. 뭐 금색, 은색 이런 것들, 구리색 이런 것들 다 금속색입니다. 또 투명색,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체를 투과해서 보이는 색, 그거를 투명색이라고 합니다. 투명한 물체를 투과해서 보이는 색이다. 광원색, 광원에서 느껴지는 색으로 일반적으로 주황색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광등 살 때나 뭐 전구 같은 거 살 때 광원색, 뭐 주광색,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는 그런 색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원색이라고 부릅니다. 자, 공간색도 볼까요? 시험에서 이 공간색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유리병 안에 액체와 같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에서 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3차원적 공간의 부피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 안에 뭐 게토레가 들어있다. 포카리 스웨트가 들어있다. 물체에 들어있는 액체색이 좀 달라지죠.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색채. 자, 그런 것들 공간색이라고 부른다. 간섭색은 표면막의 빛 반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지개 현상으로 반사되는 두 빛의 간섭 효과로 인해서 채색된 줄무늬가 일어나는 색.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비누거품 이게 우리 어릴 때 거품놀이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눗방울 놀이 같은 거 하면 하늘에 이렇게 비눗방울이 막 날아갈 때 보면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그러면서 뭔가 오묘한 그런 오로라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보셨나요? 자, 그게 뭘까요? 간섭색이다. 간섭색. 물 위에 띄는 기름. 막 이렇게 우리 이거 미술 시간에도 또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물 위에다가 이렇게 색깔 있는 기름 띄어서 막 이렇게 몽글몽글 막 그 오메가 무늬 같은 거 막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 것들. 전복 껍데기, 진주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런 색들. 자, 그런 것들은 간섭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물체의 종류의 색상도 좀 종류가 많은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표면색, 경영색, 공간색, 간섭색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세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루고 근본이 되는 세계 삼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포인트 60, 세계 삼속성입니다. 자, 01번 세계 분류부터 볼게요. 세계 삼속성을 알기 위해서 우선 색을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유체색과 무체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유체색. 체가 있다, 체가 없다. 자, 두 가지를 보면 체가 있다, 체가 없다인데 체가 뭐냐를 따지자면 우리 채도예요, 채도. 그래서 우선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유체색은 무체색 이외의 색을 모두 다 우리는 유체색으로 봅니다. 무체색이 그러면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죠. 얘를 뺀 나머지는 다 유체색이거든요. 그래서 흰색, 검정, 회색과 같이 오직 명도만 존재하는 색, 우리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르는 걔네들 흰색, 검정, 회색 명도만 갖고 있는 색은 무체색이다. 그거 말고는 모두 다 유체색이다. 세계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을 유체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무체색은 색상도 없고 채도도 없고 얘는 명도만 갖고 있죠.
자, 유채색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색을 모두 유채색이라고 말을 하고요. 인간의 정서적인 면에서 강하게 작동합니다. 원색은 우리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더 이상 색을 쪼갤 수 없이 무슨 색을 합쳐서 빨간색을 만들 수 있나? 없어요. 파랑도 어떤 색을 합쳐서 파랑색을 만들 수 있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근본의 색, 그걸 우리는 원색이라고 불러요. 다른 색의 혼합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1차색을 얘기하죠. 순색은 색상 중에서 무채색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으로 동일 색상 중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말합니다. 만약에 회색이 있는데 회색에다가 내가 빨간색을 5% 정도 살짝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유채색일까? 무채색일까? 퍼센트로 따지면 무채색이 더 가깝지 않나요? 하겠지만 무채색은 다른 색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오리지널 그레이스케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1%라도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런 애들이 첨가됐다. 그러면 얘는 이제 유채색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색채의 삼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색채의 삼속성, 아까 유채색이 갖고 있는 게 색상, 명도, 채도라고 그랬죠. 색의 지각, 성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색의 삼속성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물체색을 느낄 때 명도, 색상, 채도 순서대로 지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명도, 그 다음은 색상, 그 다음 채도, 이런 순서대로 지각을 하게 돼요. 밝고 어두운 것부터 눈에 띈다는 거죠. 자, 색상을 한번 보면 색상은 사물을 보았을 때의 색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먼셀 표색계나 이런 데서는 색상을 보면 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약호로는 H라고 쓰죠. H는 색상을 나타낸다. 빨주노초, 파남보. 자, 이런 색상명을 우린 H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휴. 그래서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색상을 변경하는 일들 되게 많잖아요. 뭐 리플레스 컬러를 쓴다든지 휴 세츄레이션이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색상,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꾼다,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바꾼다,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때 휴라는 기능으로 변경을 합니다. 아, 그게 빨주노초파남보 색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등과 같이 다른 색깔 구별되는 그 색의 고유한 성질, 그거를 휴, 색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옆 단락으로 넘어가면 색상의 변화를 고리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색상환. 자, 색상환. 고리 모양으로 색상의 변화를 고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빨강에서부터 출발해서 옐로우, 그린, 블루, 그 다음에 퍼플. 지금 제가 너무 이쪽 너무 붙었네요. 빨강에서 노란색, 노랑에서 초록색, 초록에서 파랑색, 그 다음에 보라, 자주, 빨강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자, 그런 색상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나열하게 배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색상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유사색을 잡는다든지 보색을 잡는지 이 색상환이 기준이 됩니다. 색상환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색은 유사색이라고 부르고요. 멀리 있는 거, 마주보고 있는 색은 뭐라 부르냐? 보색이라고 부릅니다. 보색과 유사색에 대해서 개념을 색상환으로 외워두시면 더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명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명도는 물체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밝고 어두운 거. 우리 보통 표기할 때는 value 또는 V로 표기하죠. 근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는 value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lightness 또는 brightness, 밝기에 대한 용어로 또 영어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명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V5, V4 그러면 명도 단계, 5단계, 명도 단계, 4단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명도의 단계를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세계 3속성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성입니다. 색채의 무게감과 또 연결해요. 그래서 어두우면 무거워 보이고 색이 밝으면 가벼워 보이는 거. 자, 그런 중량감을 나타내는 척도가 거의 대부분 명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흰색부터 검정색까지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암 단계를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명도는 가장 어두운 흑색 명도를 0,
백색을 10. 자, 이거는 먼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먼셀이 잡아놓은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KS 기준이 면셀로 돼 있어서 그대로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0부터 10까지. 그러면 총 11단계로 이루죠.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명도는 11단계로 나눈다. 밝기 정도에 따라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자, 밝은 거는 고명도, 어두운 거는 저명도, 중간은 중명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컨셉을 얘기하거나 우리 앞에서 디자인 베리에이션, 뭐 아이데이션 쭉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기획서, 결과 보고서 이런 거 쓸 때도 색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정확하게 코드명을 쓰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뉘앙스를 표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고명도의 고채도의 색상은 무엇이다 라고 표기하면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는 게 상대방한테 이해를 높이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도, 가장 초보 디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채도를 구분한다는 게. 그래서 색의 탁한 정도를 보통 해요. 맑고 탁하고 흐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수치화 시켜서 얘기하는 거를 채도, 크로마라고 하고요. 또는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는 세츄레이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자, 그게 바로 채도에 관련돼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자, 색의 선명도를 의미하는 채도는 색의 맑기, 탁함, 흐림 등을 나타내고요. 채도는 크로마, 약호로는 C라고 표기합니다. C. 동일 색상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뭐라고 부를까요? 순색이라고 부른다. 순색. 채도가 가장 높은 색. 노란색 중에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은 노란색의 순색. 빨간색에서도 가장 채도가 높은 거 빨간 순색이 되는 거죠. 자, 채도는 세 가지 속성 중에 가장 둔하게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초보자 같은 거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크레파스라든지 색연필을 보면 채도까지 겸한 것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순색만 들어있죠. 어릴 때는 채도에 대한 인지나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순수한 순색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눈에 이제 자극이나 시지각이 발달을 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채도가 있는 색상들, 2차 색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채도는 색상마다 차이가 있는데 채도가 가장 높은 거는 14단계. 누구냐? 빨강과 노랑이다. 보통 우리가 먼셀에서는 채도를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최대. 이거 모든 색이 다 14는 아니에요. 아까 명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색이 0부터 11단계를 구분해서 보는데 채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14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채도값이 좀 낮아서 기본적으로 낮아서 한 8단계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값은 14고 그 최대값까지 오는 색은 빨강하고 노랑 두 가지 색상이라는 거 그거 외워두세요. 자, 채도를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순색이냐 청색이냐 탁색이냐 이렇게 구분짓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순색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 색상 계열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 그 동일 색상 계열이니까 빨강 같은 노랑 같은 경우는 14단에 있는 게 14단계에 있는 애가 가장 채도가 높다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8단계에 있는 애가 제일 높은 순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청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청색은 우리가 순색에다가 흰색 또는 검정을 섞는 거. 흰색이나 검정을 섞는 것을 우리 청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청색, 암청색이라고 구분을 짓죠. 명청색, 밝다라는 거예요. 청색이 청색인데 밝다. 순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점점 밝아지, 명도가 밝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명청색이라고 부르고요. 암청색은 순색에다 검정을 해서 점점 어두운 단계로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청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탁색. 탁색은 회색을 섞은 거예요. 회색. 우리가 톤을 얘기할 때도 대부분 이 회색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회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톤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순색에 회색을 섞어서 채도를 낮추는 걸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순색에다 회색을 섞든가 명청색에 검정, 암청색에 흰색 뭐 이렇게 만들면 탁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채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고요. 색의 삼속성이 뭐가 있어요?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가 있고, 무채색은 명도만 있는 그레이스케일이고, 유채색은 이 무채색을 뺀 나머지가 모두 다 유채색이다. 그리고 우리 칼라는 Q로 표기하고, 명도는 V로 표기하고, 채도는 크로마 C로 표기하고. 자, 표기법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HVC 표기법에 대한 페이지도 제가 뒤에 포인트로 넣어놨긴 했는데 이거 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세 가지 속성에 대한 각각 특징들. 그 색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색, 표색기 하면은 10가지 색상, 10가지 색상을 가지고서 쓰고요. 밸류는 0부터 10까지 있어서 총 11단계가 이루어져 있고, 크롬은 1부터 14까지 단계가 있어서 총 14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노랑이랑 빨강 같은 경우에만 이렇고, 나머지들은 색상마다 요 색상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무조건 다 14단계가 있지 않다는 거. 좀 변화가 있는 게 크로마, 채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색상, 매도, 채도에 대해서 구분을 딱 지어주시고 각각 특성들, 표기법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